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기온이 37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지만 저 멀리 남미의 적도지방을 흐르는 세계 최장의 강 아마존강을 횡단하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해로 일컫는 국내 최대의 댐 소양강댐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그간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만 최근 열대우림을 플란테이션 작물 재배를 위한 경작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벌채되어 지구의 환경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대쪽이자 남반구이며 아마존강의 발원지라고 일컫는 페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에 한 달 이상의 여행길이라 돌아오면 무성해진 밭의 잡초부터 제거하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여행길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았지요. 그리고 떠나기에 앞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냐 아마존강이냐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최근 브라질 과학자들은 아마존강이 6,800km로 6,695km의 나일강보다 115km 더 길다고 했지만 빅토리아호에서 나일강이 시작하는 곳에서 본 세계 최장의 강 나일강이라고 쓴 안내판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유량면에서는 아마존강은 미시시피강, 나일강, 양자강을 합한 곳보다도 많다니 얼마나 큰 강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우리 국악의 멋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좋아하는 순두부 백반도 맛보고 미국 달라스 경유 페루 리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여 미국의 노천광산, 잘 정리된 경지, 주거단지, 고속도로 등을 헤아리는 동안 어느 사이 11,000km를 12시간 반 만에 달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륙하여 7시간을 더 날라 페루 리마 공항에 오니 새벽 5시였습니다. 두 곳 모두 일전에 와본지라 낯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리마 공항에는 페루가 내세우는 아마존 정글, 마추픽추행 기차와 마추픽추의 계단식 밭, 사진 등을 걸어놓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이것도 다루려고 합니다. 리마에서 이키토스로 가는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다시 이륙했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고봉과 벌거숭이 안데스 산맥을 지나니 평지의 정글, 열대우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아마존강은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굽이치는 짙은 황토색 물결은 마치 커다란 여러 마리의 황룡이 얽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로 이키토스 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구조용 헬리콥터와 수상 비행기가 보여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트랩을 내려 공항 로비 안으로 들어갔지만 배낭과 보조가방 하나씩뿐으로 찾을 짐도 없었지만 마중 나오니도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쓸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러하듯 이제부터 모든 만물은 나의 친구가 될 테니까요. 공항 밖에는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색적인 모양의 트라이시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홀로 여행객인 줄 아는 호텔에서 나온 기사가 자기 차를 타라고 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삼성 홍보판과 자기 차니 현대 스트렉시를 가리키며 친근감을 보였습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나로서는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거리 풍경은 예전에 화려한 스페인풍의 건물이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낡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은 자가용차도 보이기는 했지만 대개 트라이시클이나 오래된 버스를 이용하는 등 개도국의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흔치 않은 작은 5층 호텔이었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되고 이틀을 묵는데 적당했습니다. 호텔 벽에 원주민을 그린 그림을 뒤로하고 우선 브라질로 넘어가는 배편도 알아보고 정글 투어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호텔 앞에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우선 내일 정글 투어를 하기로 하고 남은 시간을 이키토스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아마존 강변에 수없이 늘어선 수상마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두 하나 없이 배를 대어야 하는 등 시설의 부족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각지를 연결해주는 여객선, 관광객을 정글로 안내하는 작은 배들, 고기잡이 배,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다는 석유 등을 나르는 배들로 강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며 노는 아이들과 우기와 건기의 수위 차이로 생기는 토양을 붙잡아 두고 있는 맹글로브의 모습 등은 이 지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행사에서 얻은 지도를 보며 노예와 원주민을 해방시켜 페루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라몬 가스티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광장 앞에 증기선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190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건조되어 브라질의 아마존강을 거슬러 올라와 페루까지 화물과 승객을 날랐던 3층짜리 아야푸아호를 복원한 것입니다. 현재는 페루에 얼마 남지 않은 고무붐 시대의 주요 역사 관광 자원의 하나입니다. 배 안에는 빅토리안 시대의 식당, 조타실, 도서실, 침실, 바,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험가와 선교사 등의 전초 기지로서의 이키토스, 고무산업 관련 자료, 원주민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한 자료, 특히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고무 수요가 크게 늘어 고무 생산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은 1982년에 제작된 영화 피츠카랄도 포스타도 눈길을 끕니다. 증기선이 오기 전에는 아마존강의 상업적인 고무 수송은 불가능했습니다. 카누나 범선으로는 상류로 올라오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증기선 역사박물관을 나와 옆에 강변 쇼핑센터에도 들렸지요. 의리, 공예품,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뭔가는 팔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을 몇 번 돌았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니 잘 그려진 정글 투어 홍보판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정글 투어는 이곳 말고도 아마존강 유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이드, 뱃사공, 정글 원주민, 여행사 등의 상생 구조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흥청거리는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얼른 눈에 띄는 게 애벌레 고치구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내키지 않더라고요. 주인이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잘 구워진 애벌레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번데기 먹던 생각을 하며 맛보았죠. 고소한 맛이었지만 더는 못 먹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먹는 표정에 웃으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역시 바나나가 이곳의 주요 열대 작물이었고 아마존강에서 잡은 다소 무늬가 생소한 물고기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기선 역사박물관과 시장 등을 돌아보고 다시 시내로 나왔습니다. 열악한 모습이긴 해도 19세기 초 이후 스페인 풍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낙후된 느낌은 들어도 잘 정리되어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맛이 도시 전체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오스 북부의 루앙프라방이나 에티오피아 청나일강 발원지인 타나 호수변의 바히르 다르시와 같은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시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유리는 아예 끼워 있지 않아 비가 오면 그냥 맞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둘러보며 하나라도 뭔가 더 보고 싶었지만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노예와 원주민을 해방시켜
페루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라몬 가스티아 이름을 딴 강변 광장을 찾았습니다. 스페인 풍의 예술관, 성당, 동상 등과 잘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사이로 편안한 벤치와 식당, 그리고 음료수와 액세서리 노점 상인들의 모습은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강변 광장 인근 거리에 페루 전통 악기와 타악기 등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 악기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은은한 음률로 연주하는 페루인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중심으로 밤새 즐기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마존강과 남미 대륙을 2차례 여행하며 보고 느낀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기행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마존강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이키투스 시는 과거의 화려한 자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만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나 배로만 접근이 가능하고 도로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정글 도시를 둘러본 일은 정말 짜릿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음부터 소개할 이곳에서부터 아마존강과 대서양이 만나는 벨렘까지 약 4,000km를 내려가며 겪을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고동침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 더위도 느끼시며 우리의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박수인 구독의 누름도 기대합니다. 자,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